자,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근해 분리 부분을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첫 번째,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알파, 베타가 양수일 때 조건이 어떻게 돼요? 일단 그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요. 판별식 D는 0 이상이어야 하고요.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여야 되고 두 근의 곱 A분의 C가 양수여야 된다. 이 세 조건을 만족하는 공통부분이 되는 거죠. 두 번째,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요.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은 일단 근이 존재해야 되고 합은 음수니까 0보다 작아야 하고 곱은 둘 다 음수니까 양수가 돼야 되겠죠. 다음 세 번째,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요. 하나는 양수, 하나는 음수면 뭐만 조사한다 그랬었어? 알파, 베타만 조사한다 그랬어요.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죠. 즉 A분의 C가 0보다 작아진다라는 얘기예요. 두 근의 곱만 조사. 자, 두 번째로 2차 방정식 근의 분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. 이때 얘를 우리가 fx라고 두자라고 했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첫 번째, 알파, 베타가 모두 p보다 클 때. 자, p라는 값보다 커지려면 조건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? 일단 근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 보는 게 뭐였어요? 대칭축이었죠. 대칭축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였죠.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 대칭축은 p보다 어느 쪽에 와야 돼? 큰 쪽에 가야 되겠죠. 그 다음 여기서 생기는 함수값 fp는 양수다. 이 세 조건을 만족해야 두 근이 모두 p보다 컸어요. 다음 두 번째. 그럼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,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 근이 존재해야 된다. 판별식은 0 이상. 대칭축은 p보다 작은 쪽에 그리고 거기서 생긴 함수값 fp는 양수가 돼야 됐습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.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할 때요.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할 때. 자,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하면 뭐만 조사하면 됐어요? p에서 생기는 함수값만 조사하면 됐죠. 그래서 fp는 0보다 작아지면 됐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내용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. 여기에다 더 추가로 P와 Q 사이에 한근이 존재할 조건이 있었죠? PQ 사이에 한근이 존재하면 P에서 생기는 함수값과 Q에서 생기는 함수값의 부호가 달랐습니다. 즉 FP 곱하기 FQ는 0보다 작았다라는 내용이 있었죠.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서 생기는 이 근의 분리 자체는 원래 2차 부등식 파트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앞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은 0일 때 이때 얘를 fx라고 두자.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뭐예요? 두 근이 모두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죠. 자, 그러면 p에 해당하는 게 1이 되는 거죠. 그럼 여기에서 일단 판별식 d는요. 여기 2m이니까 4분의 d를 씁시다. 그럼 판별식 4분의 d는 b-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얘가 0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럼 m-3은 0 이상이니까 따라서 m의 범위는 0 이하 또는 m은 3 이상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을 잡았어요.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돼요? 두 번째 조건은 대칭축 보라 그랬어요. 대칭축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. 얘는 뭐예요? m 되겠네요. m. 자, 그럼 얘는 뭐보다?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두 번째. 세 번째 조건은 1에서 생긴 함수값이죠. 즉 f1입니다. 자, 그럼 f1은 1-2m 플러스 3m이니까 m 플러스 1이고 얘가 0보다 커져야겠어요. 따라서 m은
마이너스 1보다 크다. 그럼 첫 번째 주어진 거 m은 0 이하 3 이상. 그리고 두 번째 m은 1초가. 세 번째 m은 마이너스 1초가. 이 세 개의 공통 부분이죠. 자, 그러면 일단 0 이하 3 이상. 다음 두 번째 1초가. 세 번째 마이너스 1초가. 그럼 이때 세 개가 다 들어간 부분이 어디예요? 여기가 되는 거죠. 따라서 m이 얼마? 3 이상이면 여기에서 생기는 두근은 1보다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뭘 보는 거예요? 두 번째 문제는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예요. 그럼 두 번째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. 자, 그럼 여기서 쓰이는 게 위의 조건들하고 똑같은 형태죠. 뭐만 바뀌면 돼? 두 번째 여기 대칭축이 1보다 크다가 1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d 했던 게 계산을 해주면 m은 0 이하 또는 m은 3 이상. 두 번째 대칭축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였던 거 이게 m이었죠. 이 m이 1보다 어떻게 되면 돼요? 작아지면 되는 거고. 세 번째는요. f1 얘가 m 플러스 1인데 0보다 커지면 되니까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됐습니다. 그래서 요 세 개의 공통 부분을 구하시면요. 0 이하 3 이상. 그 다음 두 번째 m은 1보다 작다. 세 번째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. 그럼 세 개의 공통 부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죠. 자, 세 번째 문제는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아요. 즉 알파는 1보다 작고 베타는 1보다 크다. 이 상태예요. 그럼 두근 사이에 p가 들어갈 때 뭐 조사하자 그랬어요? fp 조사한다고요. 이 fp가 뭐가 돼야 된다고? 0보다 작아져야 돼. 자, 그럼 아까 f1은 m 플러스 1이었으니까요. 얘가 0보다 작아지면 즉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게 되면 두근 사이에 1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.